안녕하십니까, 차사랑입니다. 지금도 또 정신없이 또 에바 클리닝 또 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부산을 비롯해서 경상남도 전 지역에 출장을 가서 에어컨 냄새 나는 차 에바 클리닝하고 또 에어컨 냄새 예방해주는 애프터블로우 장착을 하는 그런 일을 지금 한 8년째 한 3천여 대 이렇게 해오고 있는 에바 클리닝 오리지널 전문이죠. 이렇게 해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작업을 하게 되는, 지금 이 작업을 하게 되는 이 차는 그 산타페 차량인데 한 2년여 전에 저한테 에바 클리닝을 했던 차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걸 해오면서 과거에 이제 올해 들어서 부쩍 이제 과거에 뭐 2년 3년 전에 저한테 에바 클리닝을 했던 분들이 또 제 차 주문을 해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상당수는 이제 또 다른 차도 냄새가 난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되는 경우들이거나, 아니면은 그 차 겸 또 과거에 했던 이 차도 냄새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같이 하고 싶다, 이제 이런 경우들도 생기나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좀 특이하게도 이제 요 차는 과거에 2년 전에 제가 작업을 했던 차를 이제 또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 차가 애프터블로우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예요. 애프터블로우는 에어컨 냄새 예방해주는 그런 그 기기거든요. 근데 애프터블로우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를 제가 에바 클리닝을 했는데 2년이 지나서 또 아주 쾌쾌한 냄새가 나요. 그렇게 이제 그런 상황인데 와서 확인을 해봤더니 애프터블로우가 그 작동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였어요. 현대차 산타페 차량이죠. 이렇게 밑에 보면 이 그 애프터블로우인데, 이게 아주 그 구형 아이트로닉스, 과거에 그 공급이 됐었던 구형 아이트로닉스 애프터블로우인데, 여기에 그 와서 확인해 보니까 이 스위치가 지금 이제 오프 상태거든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오프 시켰는데 그 온 상태로 딱 가 있어야 되는데 온과 오프 중간 지점에 타고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온 상태로 다시 탁 그 해놔놓고 테스트를 해봤더니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뭐 발이 닿을 가능성이 잘 없는 곳인데, 이제 어떻게 뭐 발이 닿거나 어떻게 해서 저 스위치가 움직여졌나 봐요. 대부분 차량들이 이 폐차할 때까지 이게 냄새가 안 나는 경우들이 이제 다반사죠. 뭐 일반 국민들이 뭐 차 에어컨 냄새가 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근데 그리고 뭐 에바 클리닝이 뭔지도 모르고 애프터블로우가 뭔지 듣다 보다 못한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에어컨 냄새가 나면은 막 이제 인터넷 유튜브 막 뒤지다 보면은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지, 그런 걸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제 가끔 한 번씩 냄새가 나는 차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런 그 냄새가 나는 차들만 주문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차들만 다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작업을 해도 냄새가 얼마 안 가서 또 재발하는 그런 차들도 가끔 한 번씩 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차들은 이제 차주님들은 이제 그걸 모르지만은, 이제 저희들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심각한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 문제가 뭔지를 못 찾는 경우들도 참 많다는 거죠. 에바 클리닝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에어컨 냄새를 완벽하게 모든 에어컨 냄새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 그 개발되지 않은 것 같아요. 없어요. 이 차 같은 경우는 과거에 애프터블로우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를 제가 2년 전에 에바 클리닝을 했었고, 근데 2년이 지나서 이제 언젠가부터 이게 그 작동이 안 되니까 냄새가 또 재발해버리는, 그러니까 애프터블로우가 장착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또 냄새가 재발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차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오랫동안 이 작업을 해오면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저도 초보 시절이 있었지만은, 그때 당시는 한 7, 8년 전에 그때는 한 10대 정도를 작업을 해보면 냄새가 또 난다고 전화가 오는 게 막 한 3건 정도씩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서너 대 정도 작업을 하면 한 대꼴로 막 냄새가 또 난다고 전화가 오고, 왜 그런지 제가 또 테스트도 많이 해보고 확인도 해보고, 한 번 해가지고 해결 안 되는 거 2번 하면 해결되는지 막 작정을 하고 가서 차주님께 처음부터 끝까지 작업하는 걸 보시라고 그렇게 해놔놓고, 막 계속 제가 하루 동안 사용할 물을 한 대에다가 다 쏟아부고 하면서, 쏟아붓는 건 아니죠. 이제 계속 막 한도 끝도 없이 씻어도 보고, 맑은 물이 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씻고 해봐도 또 조금 지나면 또 나고 이런 거를 겪었어요. 작업을 돈을 받고 가서 작업을 하는데 최소한 한 80% 정도는 해결이 되어져야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한 10대 정도 작업을 하면
6대도 평균적으로 채 해결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걸 어떻게 벌어먹을 수 있나 고민도 많이 했어요. 근데 기술이라는 게 배웠다고 해서 조금만 지나면 다 베테랑 되고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이제 기술직 일을 과거에도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섭리를 잘 아니까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 이게 어떤 생각으로 저는 이거를 이제 개선을 하고 해왔냐면은, 경력이 제가 그때 당시 뭐 얼마 되지 않는데 어떻게 10년 베테랑 그런 그 경력자를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노력 안 하고 노는 게 아닌데 계속 연구 개발하는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짧은 경력자가 고경력자를 따라잡거나 능가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새로운 신기술을 계속 개발하는 거다. 저만의 그 노하우를 축적시켜가면서, 그런 생각으로 이제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뭐 제가 사용하는 그 세척기는 저도 구입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구입을 해서 개조를 해서 압을 업그레이드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이제 세척기 노즐은 제가 100%다 제작해서 만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직이 이제 한 15년 정도 배관공, 배관사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해서 이제 압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밸브 종류를 워낙 잘 알다 보니까 밸브도 그게 맞는 걸로 집어넣고, 노즐은 제가 아주 그 효과적으로 세척되는 그런 그 노즐을 직접 제가 제작을 해서 쓰고, 막 이런 식으로. 또 노즐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압이 또 세지게 만들 수도 있고, 아주 한 번 세척으로 다중 세척이 되게 효과적으로 세척이 되게 하는 그런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또 경력을 쌓고 노하우를 쌓고 숙련도를 높이고 또 새로운 어떤 세척법을 개발하고 막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한 100대 정도를 작업을 하니까 평균 한 95대까지도 해결이 되는 그런 단계까지 도달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부터는 또 더 이상 아무리 노력하고 막 그렇게 해도 더 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뭔지를 또 계속 이제 파악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냄새 안 나는 차를 제가 뭔가 잘못 건드려서 냄새가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냄새가 안 나는 차들이 대부분인데, 냄새가 나는 차들은 뭔가 그 냄새가 날 수 있는 그런 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걸 자꾸 연구를 하다 보니까, 냄새가 또 재발하는 차들의 데이터가 자꾸 축적이 되다 보니까 그 특징들이 뭐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워낙 천차만별이고 사람도 다 틀리고 차도 다 틀리고 환경도 다 다른데, 그러니까 뭐 그분이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하길래 냄새가 나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많은 데이터가 축적이 되다 보니까 공통점들이 한 개씩, 두 개씩, 세 개씩 자꾸 녹게 되더라는 거죠.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요즘은 고객님들이 그 관리하는 방법을 알면은 자기가 관리를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 냄새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차들의 공통점들을 자꾸 데이터를 축적을 시켜가면서 관리하는 방법들을 개발하고, 그것을 또 모든 고객님들께 이제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방법들을 자꾸 알려드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오다 보니까 냄새 제거 성공률이 한 2% 정도 더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제가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래도 또 한 3% 정도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차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한 번씩 전화가 걸려오면 엄청 괴롭습니다. 막 얼마 전에 그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런 경우가 잘 없는데, 막 냄새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전화를 걸어오고 막 쌍 욕을 하고, 제 유튜브 채널에 악플을 쫙 올려놓고 그거를 복사를 해서 막 도배지를 해놓고 막 이런 일도 벌어지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그런 거를 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또 그런 차들이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 자꾸 파악을 해서 또 그 해결책을, 해법을 찾아서 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이제 저희 업을 하는 사람들의 숙제죠.
이렇게 팬을 내렸는데 2년 전에 2년 넘게 그 에바클링 한 지가 2년이 넘었는데 팬 상태가 너무 이렇게 깨끗해요. 이게 실내 순환 모드로 많이 운행이 되어졌거나 뭐 운행을 잘 안 했거나 뭐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운행을 많이 안 했는지 많이 했는지는 이제 요 팬을 블로우 모터하고 팬을 분리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작동이 많이 되어졌으면 안에가 많이 그 지저분할 것이고, 작동이 많이 안 되어졌으면 안에도 상대적으로 깨끗할 것이고. 근데 바람이 통과하는 여기는 연식 대비, 그러니까 사용 작업을 한 후로 지난 그 시간 대비 너무 깨끗해요. 뭐 먼지나 때가 조금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이트로닉스 에프터 블로우가 막 장착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 팬이 원래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건데 이게 빼기가 힘들거든요. 두 손으로 빼는데, 빼는 모습을 보여드리지는 못하겠는데, 빼보니까 요 안쪽은 상당히 많이 찌들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그 찌드냐면, 이게 모터기 때문에 고속으로 회전을 하니까 이 안에서 그 마찰에 의해서 그런 금속 가루도 막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약간 그 검붉은 요런 그 먼지가 낍니다. 구리 가루들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는 정상적으로 아주 그 찌들어 있는 걸로 봐서 이제 사용은 많이 하셨다는 얘기죠. 근데 바람이 통과하는 여기는 상대적으로 너무 깨끗한 걸로 봐서, 이런 경우에는 외부 공기가 잘 들어오지 않는 실내 순환 모드로 이 공조기, 그 에어컨을 뭐 히터를 켜든 에어컨을 켜든 송풍을 켜든 그렇게 많이 작동이 되지 않았나. 그러면 외부 공기가 잘 들어오지 않고 밀폐되고 환기되지 않는 것이 에어컨에서 냄새나는 핵심 그 요소입니다. 제가 작업을 하러 가면 그 모든 고객님들께 운전석에 딱 앉아서 작업하는 걸 다 보시도록 막 적극적으로 꼬시고 설득시키고, 그러면 그냥 믿고 맡기겠습니다 그러고 가면은 저를 절대 믿지 마세요. 저를 믿는다는 분을 저는 절대 신뢰하지 않습니다. 막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농담으로 그렇게 해가면서 하는데, 팬을 탁 내렸을 때 팬이 너무 깨끗한 그런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이제 그런 차들이 냄새가 많이 나요. 이렇게 깨끗한데 왜 냄새가 나지? 다 이럽니다. 그러면 이 팬이 깨끗한 차들이 지독한 악취가 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공기가 평소에 잘 들어오지 않고 실내 순환 모드로 주로 운행이 됐던 차라는 뜻입니다. 밀폐돼서 환기되지 않고 건조되지 않고 그렇게 썩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먼지가 많이 들어오면은 냄새 날 것이라는 그런 보편적인 그 인식을 가지고 있죠. 그 상식이 허물어지는 이제 그런 순간이 되는 거죠. 이 차가 이제 차주님이 예전에 뭐 에프터 블로우를 장착을 해 놓으시고 이랬는데, 뭐 업자에게 맡겨서 했겠죠. 그랬는데 유심히 살펴보면은 여기에 그 고무 캡이 탁 막혀져 있어요. 동그랗게 조그만 게. 이게 뭐냐면 이제 에바 클리너 약품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그 구멍을 뚫었던 그런 타공식 그 에바 클리너를 주입시킨 구멍이죠. 내시경 카메라를 이렇게 블로우 모터를 내린 곳으로 이렇게 진입시키는 그런 모델입니다. 차종마다 틀립니다. 근데 내시경 카메라를 넣으면 안에 에어컨 내부 구조가 이래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구멍이 많이 나 있는 이런 그 좌측에 하얀색 이런 부품이 보이죠? 요게 에바입니다. 요 에바 요 위에 또 파이프가 두 개가 보이죠? 요거는 냉매 가스가 AC 버튼을 눌렀을 때 냉매 가스가 들어오고 나오가는 그 냉매 가스 파이프고, 요 에바에 이제 갤로가 생기고 하면서 이 구멍 속에, 작은 구멍 속에 수많은 그 이물질들이 이제 포집되어서 이게 상당히 그 아주 그 얇은 것도 있지만 상당히 두꺼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안 보일 뿐이지. 요 에바 구멍 속에 이물질이나 곰팡이를 씻는 그런 작업이라고 해서 에바 클리닝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전에 작업하다가 여기 탁 충격이 가지고 이 모니터가 지금 맛이 가고 있는데, 또 새 모니터 하나 준비해 가지고 또 조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노즐을 집어넣고 친환경 세정제를 먼저 쏴 가지고 모든 구멍 속에 때하고 곰팡이를 불릴 거예요. 아주 고압으로 이 친환경 세정제를 구멍 속에 빈틈없이 골고루 쌓아 넣어야 돼요. 이렇게 말로만 꼼꼼하게가 아니고 노즐을 이제 아래쪽으로 더 꺾어 가지고 요 밑에까지 빈틈없이 다 들어가게. 이렇게 노즐을 많이 꺾어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요 밑에 코너까지도
이렇게 이 에바 구멍 속에 곰팡이가 땡땡 불도록 일단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놔둡니다. 그냥 그러면 저 밑에 세제방울들이 똑똑똑 떨어지고 있죠. 여기다가 실패 정조준해서 저렇게 바가지를 딱 받쳐 놓는 거죠. 이제 깨끗하게 클리닝이 됐죠. 압이 엄청 세죠. 이 에바 구멍 속 깊이까지 깨끗하게 씻으려면 압이 엄청나게 세야 됩니다. 오, 막 비처럼 쏟아집니다 이게. 우와, 누런 때문에 나옵니다. 이번에는 노즐을 좀 곱게 펴 가지고 저 위에 부분까지도 다 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제가 새 모니터를 받아가지고 지금 가져왔는데 모니터를 한번 바꿔볼게요. 오, 깔끔하고 좋은데 있으면 바로 사용해야죠, 그죠? 아끼면 똥 되니까. 이제 요거는 만일을 대비해서 이제 예비용으로 이렇게 키핑을 해둬야 되겠어요. 보통 그 저기랑 그 에바클리닝 업자님들이 에바클리닝을 하면서 가장 고장을 많이 내는 게 이 그 블루 모터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이 이제 이 히터장 센스. 예전에 한 7, 8년 전에 6, 7, 8년 전에 이제 에바클리닝을 저도 막 열정적으로 배우려고 그렇게 할 당시에 의외로 저 같은 경우는 정비사 고객님들이 참 많이 생기더라고요. 왜냐면은 정비소는 에어컨 냄새 없애주고 뭐 에바클리닝 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고장난 차 수리를 하는 데지. 근데 이게 정비사님들은 그 차 에어컨에서 냄새가 나면은 에바클리닝을 해야 현재로서는 완벽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현존하는 기술 중에서 제일 좋은 거라는 걸 그분들이 아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정비사 주문들이 참 많이 들어왔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정비사님들을 만나면은 이제 그런 걸 많이 물어봤어요. 에바 클리닝을 하다가 고장이 나서 입고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이제 그 있다는 분들도 종종 있었거든요. 그러면 주로 어떤 고장으로 입고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보통 블로우 모터를 고장을 많이 낸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히트장 센서를 고장을 많이 낸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모터입니다 이게. 요거는 팬이고 여기 돌아가면서 이제 송풍구로 바람이 나오는 건데 이걸 주로 고장을 내는 그 원인을 뭐 제가 다 그 확인을 못 해봤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은 요거를 깨끗하게 씻으려고 그 저기량자 분들의 욕심을 내다 보면은 이제 이게 전기장치이기 때문에 안에 뭐 서팀이 많이 들어가 버리거나 세정제나 물이 막 들어간 상태에서 그 잭을 꽂아 버리면은 쇼트가 나겠죠. 뭐 그런 게 아닐까. 이제 그런 거고 요 히터장 같은 경우는 요 안에 기판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끗하게 씻을 거라고 뭐 서팀을 쏴버리거나 씻어버리거나 하게 되면은 이게 그 방수 처리가 안 돼 있어요. 안에 막 습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요거를 탈거하기가 가장 탈거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탈거를 안 하고 안에 물을 쌓아 넣거나 하다 보면은 여기에 막 습기가 이런 곳으로 침투해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요 안에 기판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고장을 내는 사례들도 발생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여기가 히터장을 드러낸 그 홀이죠. 그러면 여기 히터장에 꽂히는 그 잭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요 잭들을 요리로 세척하는 과정에서 물이나 그 전기나 이런 것들이 막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잭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제껴 놓고 해요. 항상 이게 물이 떨어지더라도 요 잭에 들어가지 않게. 그 다음에 요 이제 여기에 블루 모터에 연결되는 잭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제껴 놓고 이 차 안에는 많은 그 전기 전자 장비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을 하고 세심하게 하나하나 조심조심해서 작업을 해야 어떤 그 작업을 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깔끔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언더커브를 닫고 또 이 애프터블로까지 장착을 하고 스위치는 이제 온으로 옮겨 놓고 잭도 정상적으로 다 체결이 됐죠. 이 고객님이 필터를 갈아 달라고 필터를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에어컨 필터가 썩었습니다. 썩었어. 심한 경우에는 바람이 아예 안 노는 경우도 생깁니다. 예전에는 제가 초창기에 국산 차량에 한해서 에어컨 필터를 이제 무상 그 교체 서비스를 하는 제가 가지고 가서 그런 걸 했었는데 참 처참하게 그거를 포기하고 말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뭔가를 그 적은 노력과 적은 비용으로 고객님들께 큰 만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게 참 많거든요, 업자들은. 근데 그런 걸 하나씩 시도를 할 때마다 진상들 때문에 그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항상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경우냐면은 에어컨 필터를 공짜로 제가 에바클링 하고 나서 그 교체를 해드리는데 자기는 에어컨 냄새 나가지고 얼마 전에 그 에어컨 필터 갈았다고 필터 교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대신에 필터 교환비 10,000원 빼주세요. 저는 수백 개씩 대량으로 막 가져오기 때문에 아주 그냥 도매가로 공장도 가격이나 그렇게 가져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소매가 그것도 소매가로 10,000원씩 빼달라 전부 다 그러더라고요. 그 필터 교체 안 하겠다는 사람들은 공짜로 고객님들께 서비스하는 걸 가지고 그거 안 하는 대신에 10,000원 빼달라 10,000원 빼달라 이러다 보니까 제가 필터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마진 붙여 먹는 것도 아닌데 그죠? 예, 공짜로 해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필터 서비스를 못 하게 되더라고요. 그 대신에 이제 필터를 갖고 계시면은 제가 교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어떤 서비스를 제가 했었냐면은 에어컨 냄새 나서 에바클리닝 하는 고객님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바클리닝 하고 나서 천연 방향제, 화학 성분이 일체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러면서도 향이 엄청 좋고 몸에도 이로운 그런 천연 방향제를 가장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 가장 질 좋은 거를 골라가지고 또 작은 스프레이 통을 또 수백 개씩 대량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또 물기를 다 털어내고 드라이어로 말리고 그렇게 해서 주전자에다가 그 액을 넣어서 그 작은 공병에 하나씩 진짜 허리 아플 정도로 막 수백 개씩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해서 에버클리닝 하고 나면 한 개씩 넣어드리니까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향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 너무 많으면은 변질되지 않습니까? 천연 제품이니까. 그래서 이제 30ml씩 그 정도만 해도 한 100번 이상씩을 쓸 수 있는 양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개 더 달라 그러면 이제 한 개씩 더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날 필요로 한 양보다 몇 개씩 더 갖고 다니는 거죠. 근데 좀 많이 달라는 분이 생기고 한 500ml씩 달라는 사람도 생기고 통째로 달라는 사람도 생기고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양해를 구하고 근데 이제 그만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면은 괜히 일 잘 해놓고 그거 달라는 만큼 못 준다고 그냥 인상 찌푸려지는 일이 자꾸 생기라고.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화가 걸려와요. 그거 너무 좋더라고. 좀 몇 개 더 갖다 달라고. 제가 경남 전 지역을 출장을 다니는 사람인데 거기까지 거리가 1시간, 1시간 반 거리입니다. 제가 그거 갖다 드리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 돈을 그만큼 주고 에바클링을 했는데 그 돈도 몇 푼 대도 안 하는 거 그거 몇 개 더 갖다 달라는데 안 갖다 준다고 짜증을 내고 성질을 부리고 그럼 오세요. 10개 드릴게요. 그러면 올 리가 있습니까? 그죠? 인터넷에서 제가 제공하는 그 제품이 어떤 건지 제가 정보를 제공하고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세요. 그러면 한 500ml 정도 되는 거 한 15,000원, 20,000원이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안 해요. 그런 걸로 인해서 공짜로 제가 서비스하는 걸로 인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 또 포기하고 말고 항상 진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남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항상 발생하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한 개씩 공짜로 넣어드린 거 그거 그냥 몇 개 더 달라 하는데 안 준다고. 문제는 그까지 갔다 오는데 그냥 반나절이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도로비 기름값에다가. 그런 상황들이 아주 양심도 없고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요.